나눌수록 줄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슬퍼요, 나눠도. 이건 누구랑 나누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대상이 있으면 그건 천생연분이야. 기쁨을 나눴을 때 같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냥 사람이냐 사람인지. 아니냐. 슬픔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하거나 이렇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일까요? 아니에요. 칼로 살배기죠. 싸움 자체가 외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싸움도 하고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싸움과 실제 내담자분들이 생각하는 싸움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싸움, 저도 잘 싸우고요. 저희 연애할 때. 싸운다라는 건 내 생각과 감정을 어필한다. 상대방을 이해시킨다라는 거에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쟁, 비난이 아니라 비판 이런 건데 대다수의 싸움은 공격이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상처 주려고 아싸리 마음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 그거는 공격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대다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은 대다수 외상을 남겨요. 싸움 자체가.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살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끝으로 향하는 부부나 연인일수록 많이 하는 게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도려낼 살이 없으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다수 헤어지게 되죠. 그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포기하면 편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의 스트레스, 힘듦,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좀 왜냐면 그런 것들은 꼭 그거를 떠안는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떠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을 뻗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정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간의 감정이랑 스트레스 이런 걸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아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확고해도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확고하게 마음을 다 잡고 또 포기하고 다 잡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방어 기제가 포기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인에게 인정받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관심이 없으면 포기.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자기는 완벽하고 싶은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쉽게 포기하진 않죠. 시작이 더디죠. 잠깐 여기서 포기하면 편하다해. 습관성 포기는 안 되지만 본인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또 그거만 수정하고 싶었어요.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포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이건 분명히 포기가 아니라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만두는 게 포기가 아닌데 이 포기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일들을 그쵸. 이거는 그냥 오히려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만두는 건 포기라고 예를 들면 쉽게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이혼을 습관성처럼 하면 안 되지만 이혼 자체가 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혼은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용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건 포기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용기 내서 그만둬야 되는 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라는 단어에 묶여서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아기 때 마스크 쓴 사람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다 보면 발달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혹시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
뭐든 한쪽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마스크를 끼면 얼굴에 반은 가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달리 생각하면 표정은 너무 좋으나 행동의 제스처에 감정이 안 섞여져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면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안 끼는 시대가 되었을 때는 얼굴 보고 되게 낯설어할 수 있겠죠. 지금 영유아기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 마스크 끼다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벗는다. 그랬을 때 또래들끼리 그 얼굴 표정으로 하는 의사소통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어떠한 개입이 없다면. 근데 마스크를 끼는 세대이고 시대이니까 그거에 맞춘 아마 뭐 유치원의 개입, 뭐 초등학교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얼굴 표정이 주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게 크죠. 특히 눈하고 입이. 눈썹과 눈하고 입이 주는 게 기쁨이랑 슬픔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마스크를 끼면 그 중에 하나는 완벽히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읽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레베카 브루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 감정 표현에 얼굴 표정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정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의사소통의 오류가 아마 예전보다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뉘앙스라고 하는데 사회적 뉘앙스를 캐치해야 되는 것에 실패가 잦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잦으면 실제로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하면 드는 감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로감, 무기력감, 뭐 짜증.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에 대한 뭐 조급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예전보다는 느슨했던 부분들이 조금 뭐 느슨하진 않아졌지 않았을까? 마스크를 끼면서 물론 이게 적응이 되고 여기에 맞춘 나의 릴렉스 방법을 다들 찾아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스크를 끼므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나를 전달하고 나를 표현하는 거에 어쨌거나 마스크가 어느 정도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감정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질문은 연인끼리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런 말은 진짜 최악이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너 이렇게 상담해? 그건 좀 화가 날 것 같은. 그 사람이 마음을 아니까 아픈 거예요. 상처 입히고 싶구나, 나를. 지금. 그러니까 그 의도가 너무 와닿아서 아픈 것 같아요. 말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건드리면 얘가 아프겠지? 이게 공격이겠지? 뭐 이래서 하는 말이란 걸 아니까 왜 우리가 조금 진지한 관계? 피상적이지 않는 관계에 접어들었을 때 서로의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트라우마라든지 남한테 쉽게 얘기하지 못한 뭐 예전의 상처? 뭐 이런 것들,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를 공격할 용도로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약점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더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믿고 이 사람한테 세상에 나한테 해를 입히지 않을 사람이라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를 공격할 때 조금 많이 아프죠.